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 6.25 참전국이 모두 몇 개국인지 아시지요? 예, 전투병을 파병한 16개국에 의료지원국인 5개국을 포함해서 모두 21개국입니다. 앞선 전투병 파병국에는 미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터키, 태국, 필리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에티오피아가 있고 의료지원국에는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의 5개국입니다. 물론 최근 우리와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이 중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6.25 전쟁 과정에서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설치되고 참전국 병력과 물자가 직결하면서 이른바 6.25 전쟁 특수로 전후 복구를 가속하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닦았기에 전쟁 수혜국으로 꼽힙니다. 물론 일본이 6.25 전쟁 당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과 전 상륙작전 때 인력을 지원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일본은 우리 정부의 공식 기록에는 물자 지원국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 참전국으로는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미군 주도의 유엔군 사령부에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모두 6.25 전쟁 때 유엔에 참전 요청에 병력과 물자를 지원한 국가들 또는 의료 지원국입니다.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최근 초계기 및 레이더 위협 갈등,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으로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엄청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에서 유엔 전력을 제공할 국가로 일본과 독일 등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유엔사 역할 확대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11일 발간된 주한 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제목의 발간물을 통해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 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 공유, 상호 운용성, 통합 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 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같은 의견인 국제 파트너는 일본과 독일 등을 비롯한 유엔사 회원국이 아닌 여타 미국의 동맹국들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 두 나라에는 주독 미군이나 주일 미군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규모로 주둔하고 있기도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엔사에서 앞으로 역할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다국적군 통합체제 기반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러 나라가 모인 다국적 통합군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유엔사는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군 사령부는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일원들을 결집하고 사령부로의 다국적군 통합을 위한 기반 체제를 제공하여 다자간 참여를 조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한 미군 사령부와 분리된 독립기구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 등 다수 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주한 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 분담과 동북아에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지를 띄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나토와 같은 다국적 군사 협력체가 동아시아에 구축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렇다 쳐도 일본이 여기서 들어간다는 건 최근 국민 감정을 고려할 때 불쾌하게 해석될 여지가 너무도 충분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내 여론은 발끈했고 이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이례적으로 신속히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이는 최근의 반일 감정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 유엔사 참모요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합의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크게 반발할 것이 뻔한 만큼 당장 이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한일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한미 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은 마당에 이런 말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 불신을 심어줬으면 미국이 저렇게까지 나올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구상이 나온다는 건 거꾸로 뒤집어 보면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자꾸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CVID를 요구하는 현 국제 정서를 전혀 따르지 않고 혼자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을 끌어들여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려 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나 이는 앞 집권 자민당 총재 연임 관련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신의 임기 중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6.25 전쟁 종전 선언 이후 새로운 평화체제와 전시작전 통제권, 한국군 전환 이후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기구화를 모색했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이 정전 협정을 대체한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사는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도 이런 분석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특히 다국적 군사기구화를 모색하는 유엔사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석일 뿐이니 정확한 미국의 의중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 구상이 공시가 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에 참여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동북아는 주변국의 첨예한 대립과 국제적 분쟁의 최일선에 놓이는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나 평화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해 활용했던 현 정부로서는 꿈도 꾸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